저는 겨우 2번 헤어졌고 결혼도 겨우 3번 했습니다. 아, 3번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의금도 다 이러.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객님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무슨 이력이 화려하냐? 바로 결혼 이력입니다. 남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지 씨 저랑 합한 거보다 결혼을 아유,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유, 파이팅 있습니다. 예. 결혼이 바로 행복이다. 단 하루도 혼자 살지 말라. 명언이죠. 늘 외치고 다니는 진정한 결혼 예찬론자입니다. 결혼도 3번, 토끼 같은 자녀분들도 3남매나 두신 분입니다. 네, 무려 데뷔 44년 차. 진짜 44년 차 데뷔 경력에 빛나는 한국방송코미디협회 회장님을 오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우리 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유행어로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배려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 더 오늘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훈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격려금도 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성금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인사가 길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제 말하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호랑이들이 도처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사님들 이거 10,000원인 거 맞잖아요. 이게 10,000원이에요. 어머,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뽀뽀는요? 오늘 우리 코미디협회 회장님이 또 엄영수 회장님께서 막간을 이용해서 코미디협회 미니 총회를 좀 열면 어떨까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총회 오늘의 안건은 뭡니까? 코미디가 많은 분을 이렇게 웃겨드려야 되는데 코미디 프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공중파에서 이제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후배분들을 만나기가 저희들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코미디도 이제 방향을 또 새로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자금 문제. 저희들을 운영하는 이런 기금 문제, 성금 문제, 회비 문제. 그래서 오늘 유능하고 코미디를 앞으로 이끌 수 있고 또 그 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나 우리 이윤주 씨나 이런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을 하려고 특별 코미디협회. 명예 회원으로 앞으로 코미디언으로 나가시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하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은영 박사님은 의사시고 예. 이윤지 씨는 배우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제일 코미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코미디를 잘했으면 뭐래? 아무도 안 웃으면 그거 코미디가 아니에요. 맞아요. 웃음이라는 게요. 웃어주시는 거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먹고 산 게 아니라 여태까지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 웃어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코미디언이야. 왜? 그 사람이 코미디를 살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웃기려고. 또 이렇게 오늘도 배웁니다. 그래서 잘 웃어주시는 어떤 얘기를 해도 너그럽게 이런 어떤 리액션 표정이 아주 그냥 풍부하신 분들 제일 코미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웃어주시는 그분이 진정한 팬이고 그 사람이 진짜 코미디언이야. 왜? 그 사람이 코미디를 살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분을 우리가 영입하면
코미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역시 그 코미디언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두 분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예. 코미디 협회장님께서 적극적인 영입 의사를 펼쳤는데. 예. 진짜 연기하면서도 또 그 코미디 감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저라도 정말 좋다고 하시면은 진짜? 진짜로요?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또 희극인 듭니다. 체육대 오실 거예요? 체육대회요? 그럼요, 우리 매년 많이 하는 달려야 거예요. 되나요? 예. 저희 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하겠다고만 그러면 그게 자격 조건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가입된 데가 제가 많아가지고 네. 대한의사협회, 또 경기도의사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소아정신과 의사협회. 그러니까 여기 코미디 협회 들어오셔야 돼. 그건 없구나. 그러니까. 항상 웃음을 갖고 계신데 코미디언 기질이 너무 넘치시죠. 코미디를 안 하고 다른 걸 하신다는 건 지금 외박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주 네,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코미디 협회 발전을 위해 미니 총회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하고 윤지 씨는 이게 끝나기 전까지 입회서를 갖다 드릴 테니까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웃으신 걸로 사인이 된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공사다망하신 우리 회장님. 네. 허나 저희 상담소 규칙상 바로 우리 닥터5 오 박사님께 상담을 하실 수는 없고 네. 제가 살짝 좀 훑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유, 뭐든지요. 예. 자, 만남과 이별의 아이콘, 재혼의 아이콘, 고객님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헛소문들 정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한간에 본인은 3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혼이. 근데 3번이 아니다. 그러면요? 혼인 신고는 3번이지만 식은 4번이다. 아니다. 내가 7번을 갔다 결혼식. 7번을 가신 분이 아이 있다고? 참. 막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3번 결혼했는데 팩트. 3번을 결혼이나 했는데 이혼은 2번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앞으로 또 5번을 결혼하겠지, 7번을 결혼하겠지 그런 예측을 하는 걸 그건 자유주의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되고 뜬 소문이 되고 그러니까 확인되지 제가 않은. 거기서 그냥 그 희생양이 된 거야, 재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거짓말이고 저는 겨우 2번 헤어졌고 결혼도 겨우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의금도 3번.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한 번도 처음부터 축의금을 받은 적이 없어. 내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축하한다고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회째는 예. 외국에 나가서 국제 결혼을 하자. 국내에 있는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말자. 네. 그래서 이제 불과 한 3-4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데인데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동포회를 발휘해서 예.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야. 하여튼 상당히 많은 축의금을 받았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이게 진짜 사실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3번의 결혼 모두 같은 신혼집에서 생활하신 덕에 바른 가정 지킴이 홍보대사였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근데 너무 사실 야. 아니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경찰청에서 이제 그 청장님이 저를 관찰하셨나 봐. 근데 그 청장님이 보니까 저 사람이 헤어졌는데 저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그대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2번째, 3번째까지 다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거 참 이렇게 헤어져도 꿋꿋하게 잘 버티는구나. 이거 또 사회에 모범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 1번 했다, 2번 했다, 뭐 이렇게 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엄영수처럼 잘 버티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바른 가정 지킴이로 미식장을 주셨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구나. 진짜 그래요 이거는. 예, 예.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공이 아니세요. 그럼요. 네, 그럼 엄영수 고객님께서 도대체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고민 영상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그걸 들어줘갖고 말썽이 난다. 아하. 그래서 항상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99.9% 떼맥혔어요. 그럼 받은 게 0.1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어갖고 한 3일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돈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어머. 3일 만에? 제가 다 잊어버렸죠. 못 받은 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힘들고 말고가 없어. 그래서 빨리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한 번에 몇 억씩 날아간 적도 있으니까. 한 번에? 되게 액수가 클수록 못 받아요. 3,000원, 2만 원 이런 건 꼭 받아. 3,000원. 갚지 말라고 그래도 갖다 줘. 그런데 액수가 이게 뭐 몇 천만 원, 억대가 되면요 거의 안 갚습니다. 이게 더 놀랍다. 지금 제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그럼 그런데도 안 갚어. 어머. 아니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빌려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라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아이고. 그걸 빌려주는 아이고, 거예요. 두야. 움직여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거죠.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거리가 급가물해.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번번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자꾸 뜯기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거 고쳐야 돼. 너무 속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엄영 선생님 스스로도 이게 조금 내가 좀 병인 것 같다라고까지 하셨거든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느닷없이 항상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쓰라리니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 믿어. 이 사람은 갚겠지. 이 사람은 이제 예외지. 그것도 무슨 생각을 하냐. 이제 나가셨다가 그러면 이제 보통의 생각으로 봤을 때 돈을 그러면 거절 못해서 빌려줬어. 언제까지 꼭 갚을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한 시간이 넘어갔어. 그랬을 때는 우리 약속한 시간이 넘었는데 그렇지. 왜 안 주냐? 나는 성격이 저하고 틀린 거예요. 쪼아야지. 저는 독촉을 안 하세요? 한 10년도 넘었어. 돈을 빌려간 지가. 액수가 커요. 지금까지 난 돈 달래 소리 안 했어. 아니, 왜요, 왜요? 왜? 그 사람이 안 주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고 있으니까 달라고. 본인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얘기해봤어요.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한다.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만 보내라. 보내던가요? 안 보내지.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사업으로 대박 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 내가 그거를 귀찮게 하려면 매일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방법은 많잖아요. 예? 그러고 싶진 않아. 아니 근데 저희가 이게 내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고 허위의식 너무 잘 살고 있으면 화나지 않으세요? 그거 화냈으면 벌써 죽었지.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뭐 일할 때의 보수는 다 받으시죠? 예, 그럼 행사를 얼마나 많이 나 해요? 일을 하고. 예, 요새는 근데 또 그런 게 사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사정을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가서 공연했어. 예.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가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거의 안 줘. 그러면 그냥 오늘은 위문 공연했다. 우리가 막 군용 트럭을 타고 막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그래도 막 전방에 막 그렇게 위문 공연도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서 좋은 일 한번 했다. 다음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 지금 없을 뿐이지 계속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악하게 되면은
그걸 못 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오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그게 그때 이제 이용식 씨가 소개한 거야. 네. 가니까 진짜 이게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주먹에. 근데 그러면서 여기 돈이 있는데 지금 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나 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일단 내가 내려오면 주세요니까 그렇다면서 여기다 고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여기 있어. 있는데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사회를 보는데 이 사람이 저 문 쪽으로 나가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다음 저 출연하실 분은 근데 이 마이크줄이 안 가잖아. 그러다가 이걸 놓고 지금 행사 안 하고 그거 잡으러 가?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 분 나오시고 뭐 하다가 그 사람이 얼른 가버렸어. 어머. 그런데 고마운 거는 야 나 진짜 감격했어. 이용식 씨가 그걸 갚아주는 거야. 어머. 내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 근데 막 내가 이건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행사비로 장작을 받았다. 난 이거 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장작이요? 예. 네, 그 행사비로. 공항에서 그건 이제 가짜 장작을 뉴스. 들고 오셨다고. 그건 가짜 뉴스. 아, 가짜 뉴스입니까? 뉴스고 아니, 공항에서 장작 들고 온 장작을. 걸 장작이 아니고 예. 네. 팔공산 거기 축제 갔더니 네. 이렇게 옷당나무라는 게 있어. 아, 나무. 온나무인데 이거 닭 닭백숙 연계백숙 예, 같은 예, 거 할 때 예. 그걸 넣어서 네. 이렇게 하면 감기가 안 걸리고 예. 그냥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네. 예. 그런데 거기서 행사장에 갔더니 그거를 이제 주셨는데 행사비를? 몇가마를 준 거야. 어머. 행사비 대신에요. 예. 그 약이라고. 예. 그래서 몇 가마를 내가 싣고 다니다가 이제 그걸 닭만 먹어 매일?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옷딱만 그리고 보고 온-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온나무를 갖다가 집에다 두면 괜히 애들 죄송합니다. 옷이나 오르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트렁크에다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예. 그걸 이제 누가 잘못 알고 아유 저기 어디서 장작을 받아갖고 저렇게 장작을 싣고 다니다가 동료를 주는구나. 아, 나무를 받긴 받으셨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돈 대신에 현물로 받으실 때가 있으세요? 많이 받았죠. 뭐뭐 받으셨어요? 옛날에는 어디 가서 저기 행사하고서 포도를 받아갖고 왔어. 포도 행사 가셨구나. 포도 축제하는 데서. 예. 그냥 그냥 차로 앉아야. 근데 아파트에다 갖다 놓고 전화 몇 군데 하니까 금방 다 없어져. 아, 또 나눠주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냉장고로 그럼 열 대서 와? 그래서 다 먹을 순 없잖아. 그래요, 맞아. 그 금방 또. 그거를 만약에 그분들이 팔아갖고 나한테 현찰로 주려고 그러면 그거를 도시로 팔러 댕겨야 되잖아요. 예. 어? 그거 팔러 댕기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봐. 가다가 또 차가 엎어져가지고 다 쏟아져 봐. 어떻게? 그렇다고 대신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대신 그거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라도 주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오면 바로 나눠 먹을 수가 있고 바로 선심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그거 주는 게 훨씬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야. 어허. 혹시 생물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생물? 뭐 갈치라든지. 아니 뭐 오징어 이런 거, 몇축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받았죠. 아 오징어도요? 뭐 어디 다니면서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뭐든지 가져오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예. 돈이 되는 거잖아. 예. 그리고 또 그런 걸 가져와서 나눠주면 고마워하고. 아니, 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으셔야 돼요. 행사비인데. 내일 날이 밝으면 우리는 또 일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몸만 가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영수입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야 이게 어허. 일단 쭉 같이 들었잖아요. 네. 예. 우리 수제자님들 생각 궁금합니다. 우리 엄영수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거절을 못 하시는 걸까요?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분들을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코인이다. 아 정말. 진짜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큰 그릇이다. 진짜 이런 분야말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 마지만 나중에라도 이 하늘 가시면 진짜 나중에. 선녀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잘했구나. 하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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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근데 저렇게 긍정적. 초긍정.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까 오히려 마음을 이렇게 넓게 쓰시면 거의 나아요. 아니 저도 그 성격이 급하고 예. 화도 내고
예. 근데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인간관계 그냥 모른 척해서 차라리 좋은 말이나 듣는 게 낫지. 예? 부딪히고 뭘 해봐야 이미 떠나가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돈을 누구 빌려주면서 이런 차용증이나 무슨 이런 각서나 이런 증서나 영수증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꺼주고 뭐 못 받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뭐 그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꺼줬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호의로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정당한 일의 대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거든요. 그거조차 요구를 못 하시고 못 받으신다는 거는 좀 글쎄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이용식 선생님이라면 출연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안 준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단지 이거를 고인이구나. 이렇게만은 좀 볼 수 없는 이게 조금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는데요. 예. 약간 이런 거를 호구라고도 하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호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와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을 그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선배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그 돈 빌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구잖아, 호구. 야, 가서 말해봐. 말해봐. 저 그거 안 갚아도 돼. 몇 억까지는 괜찮대. 배추 주면 돼, 배추. 참여랑. 네.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네. 이러면 호구잖아요, 호구.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 호의인과 약간 그 호구의 그 차이점 지금 미묘한 이 차이를 지금 우리 아니 어떻게 글자는 한 생각해야 되지? 글자만 다른데요. 너무 차이는 달라. 명백해요. 예. 그래서 제로섬이면 호구, 윈윈이면 호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구가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요. 호랑이 그 범호에다가 이 구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입으로 제 발로 들어갈 정도로 쉬운 먹잇감. 네, 그래서 호구라는 거는 좀 이용하기 쉬운 대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뭐 호구라고 대체로 불리는 사람들은 본인은 또 이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막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막 남한테 잘해주거나 남을 도우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이너스, 상대는 플러스니까 제로섬인 거죠. 네. 아까 대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해서라도 남에게 빌려서라도 그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마이너스죠.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체력도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요. 근데 호의는 어떤 거냐면 이 나의 자원의 한계와 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의 역량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막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는 내가 할 수 없는 선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내지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도와줘야 되는 중요한 사람인지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잘 도와주면 호의는 이 도움이 상대도 살리고 나도 또 나는 좀 성취감을 좀 느끼면서 윈윈. 그래서 호의는 윈윈. 네, 호구는 제로섬. 근데 이제 우리 엄영 선생님은 당연히 호인이 되고 싶으셨겠지만 사실 또 어떨 때 보면 이 약간 구별 없이 네, 그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좀 약간 냉정하게 보면 선생님 본인한테는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조심스럽지만 약간 호구의 위치에 올라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늘 이제 다음부터 저런 사람은 상대라면 안 되겠다. 빌려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가끔. 근데 이제 다시 그런 사람이 또 오는 수가 있어. 두 번. 그렇죠. 네. 그때는 진짜 제가 없어서 못 갚았는데 이번에는 꼭 갚으니까 그때는 없어서 못 갚은 어머. 그럼 어떻게? 그럼 또 빌려주세요? 예? 지가 이제 진짜 잘못한 걸 알잖아. 지난번에 못 갚았다고 얘기하니까 알고는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도와준 사람이 있어.
받으셨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못 받았. 못 받지. 어머.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도와주는 게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돈 같은 거는 나의 경제 상황, 주머니 사정은 내가 잘 스스로 돌보고 있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이제 약간 구별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을 다 도와주다 보면요,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악영향. 그래서 사실 도움의 진정한 의미는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돈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이 그거에 너무 의지를 하고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수제자님들도 혹시 결과적으로 안 도와주는 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도움이 됐겠네? 뭐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이제 그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빌려주고 나면은 그걸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만 연락을 딱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도 못 만나고 그 연락도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딱 끊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못 빌려준다고 할 걸. 들어보면은 안 빌려준 사람들은 계속 보더라고. 그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빌려주고도 욕 먹고 많이 저도 네. 예, 그렇게 안 당하려고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빚을 졌죠. 보험료를 크게 내셨네요. 예, 제가 그냥 아예 빚을 져버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호구의 위치에 스스로 좀 본인을 놓는 그런 거를 좀 자처하시는 면이 있다고도 저는 좀 봐요. 약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퍼지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을 이용해요. 제가 아까 이용식 선생님이 갔으면 아마 돈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안 준 거는 약간 업계에 혹시나 소문이 나 있는 거죠. 어려워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괜찮으셔. 그래서 이게 악의적으로 약간 조금 있을 이용되기도 수도 있어요, 하거든요. 그게. 예. 그럼 이제 그래서 이런 적도 있어요. 내가 그때 액수가 많았는데 이걸 빌려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이혼하는 그 과정. 쪽의 가족이었어. 네네. 헤어지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액을 와서 좀 빌려달라고.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한 10명쯤 되는 친구들한테 밥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9명이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사람하고는 이제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고 이제 서로 안 좋은 감정이 남는데, 근데 물어보고 90%가 빌려주지 말라는데 그 사람 믿고 빌려줬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사기에 걸린 거예요, 사기에. 이거는 어려워서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그냥 사기에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사기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아니까 신고를 했지. 네. 그래서 거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시네. 가면 안 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조언까지 받았는데 그걸 안 듣고 빌려주니까 이게 확실히 병이구나. 네.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도움을 청하면 선생님은 좀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그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걱정이 사람이. 되시네요.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 막, 그게 계속 그걸 해결 안 하면 막 내가 걱정이 돼. 네. 불쌍하세요? 누가 이렇게 막 좀 사정이 어렵다고 사정을 하면 하면 막 걱정이 돼, 걱정이.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떡하지? 저걸, 네. 지금 저거 위기만 남기면 이제
괜찮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딴 데서 돈을 빌려다가라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 어떤 후배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네? 근데 그 후배도 참 착한 후배 여자인데 선배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근데 야,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머. 그래서 빨리 가서 코미디 협회에서 왔다 그러고 어디든지 가서 입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처리하는 적도 있고 또 되게 우리 선배님들이 돌아가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장례비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우리가 회비를 월 5,000원으로 돼 있어요. 네. 사실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이 아니 5,000원이 뭐야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5,000원도 못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이제 일거리가 줄어들고 거래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미디언이 이제 1,000여 명 가까운데 월 5,000원의 그 회비를 안 걷어요. 걷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니 내가 멘트를 한 번 더 때려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재능 기부로 때우는 거예요. 사비가 아니고 내가 재능을 기부했다. 재능 기부 많이 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는 그래도 재능 기부를 하면 돈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신 그런 부모님. 네, 우리가 지금 그 공중파에서 이렇게 코미디가 없어지니까 코미디를 하던 사람들이 전부 직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잃은 사람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제일 가슴 아프고 너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한 이제 23년째 회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은퇴하든지 사임을 해야 돼요. 이걸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코미디 협회 회장 하는 중에 공중파에서 코미디가 다 사라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미디를 발전을 시켜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내가 회장을 하는 동안에 이 코미디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슴 아프고 저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지. 나보다도 우리 코미디 단체, 한국의 코미디 문화 이게 살아야 반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네. 저는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엄영수 고객님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니 뭐 박사님이 약간 좀 막 굳지만 이렇게 호구라고 말씀하신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영수 고객님이 하신 일은 좋은 일을 하셨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뭐 나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막 안쓰럽고 좀 그러세요. 네, 그런 안타깝고. 거예요. 만약 이걸 내가 안 도와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좀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 그 영화에 배트맨 보면 그 이렇게 띄우잖아요. 이렇게 배트맨 로고가 띄우고 그럼 이제 뭐 만약에 막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누군가 위기가 있으면 슈퍼맨도 그렇고 싹 나타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 나타나면 마치 위기에 처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배트맨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상황이 좀 굉장히 힘들고 그 사람이 불쌍하면 선생님이 이걸 좀 다 돕고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도와줄 때 그 당시 상대방은 선생님들 뭐라고 그래요? 나의 뭐 은인이다, 감사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죠. 그냥 네. 100번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네네.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호구 위치에 선생님 자신을 올려놓는 거를 자처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은요 불쌍해 보여. 그리고 막 안타깝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위기에서 구해줘. 이 선생님한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순간에 고마워하거든요. 그게 존경과 감사함과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막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없다. 우리 형님 같은 분 없다. 그때 느끼는 선생님의 어떤 뿌듯함. 이게 살아가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느낌이. 일리가 있으셔. 왜냐면 어쨌든 제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저희가 볼 때도 예, 좀 과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정을 베풀고 도움을 주시는데요. 호의를 베푸시는데요. 또 우리 또 선생님 또 가족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도움과 인정과 희생을 베푸시는지 한번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밖에 나가서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 매일 그걸로 야단 맞죠 매일. 무슨 기념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다든가. 하여간 그 집안 식구들 만나서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빠졌죠. 네. 근데 그 마음만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다 못하는 거지. 아버지로서는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죠. 왜 못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못 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렇지. 자동차를 내가 아마 1000대는 사다 줬을 거야. 장난감 자동차를. 와. 차 사다 준 기억 하나도 안 난대. 그런 것은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희생해야지. 왜요? 그거는 감수해야지. 감수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뭐가 사랑이야?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급하다 이거야.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껴놔야죠. 이거 가족분들 진짜 당황하시겠다. 네.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뭐 바깥에서 잘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못하진 않는데. 가족들은 왜냐면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네. 오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구나. 남편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않나요? 아니 가족들은 나를 이해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 선생님은 상대방이 가엾고 불쌍할 때, 그리고 되게 걱정이 되고 안쓰러울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에서 좀 구해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가족은 불쌍하진 않거든. 왜? 사랑은 하지만 안 불쌍하거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엄영수 선생님은 이 상대가 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제 1순위예요. 아니 집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인정을 베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족들 모임이나 이런 거에 다른 게 이제 맡고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잘 못 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되게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누군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가여운 사람한테 뭔가 가서 뭐 재능 기부를 하든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를 좀 도와주고 가서 뭐 병문안을 하는 거든 이거는 되게 한두 번이면 그 상황은 해결이 돼요. 이거를 막 그 사람과 막 지속적으로 막 10년, 20년을 계속 도움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자신은 뜨거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은 가족들한테는, 그렇지. 네, 한두 번 시간을 보낸 걸로는 막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막 여보 막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막 아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늘 같이 사니까. 네, 같이 사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애경사라든가 네네네네. 남들이 어떤 그 이제 생활고에 허덕인다든가 네. 그런 게 늘 네. 그러시죠. 눈에 띄어요. 네네. 혹시 선생님의 이 세 번의 결혼 중에서 이 막 상대가 좀 내가 조금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좀 동정심이 싹 들어서 마음이 싹 움직여져서 결혼을 하기도 하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결혼을 청혼을 한 것보다는 내가 늦으니까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을 하자. 그런 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마음도 있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으면 그걸 거절했을 때 걱정스럽잖아요. 네, 그런 거가 작용을 했어요. 하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는 생각이 나요. 네. 아니 그리고 누군가와 조금 가까워지거나 관계가 진전이 되면 선생님은 책임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느끼는 상황에서 결혼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거절하기도 좀 어려워. 근데 좀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또 내가 조금 더 케어를 보살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이게 다 합쳐지면 선생님 결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볼 때 선배님이 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또 그분의 피해가 갈까 봐 그래요. 혹시나. 그렇지. 내가 왜냐면 헤어진 분들 그렇죠. 를 거론하면 안 되니까. 또 배려를 또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칭찬해 줄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인간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선 돕고 하는 게 인간다운 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요. 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걸 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일단은 우리 고객님 보니까 동정심 있으신가 보다. 이게 동정심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심. 그 다음에 질투심.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존경심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죠. 네. 상대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왜 선생님들? 네네네. 선생님을 이제 너무 경외하고 존경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좀 착각하게 되는 사춘기 때. 물론 진짜 사랑해서 또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질투심은 약간의 소유욕이나 경쟁심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소유욕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심은 내가 상대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거는 그 다른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질투심이 확 생기면서 난 널 사랑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선생님과 좀 관련이 있는 동정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 상대가 나한테 의지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네. 그 뜨거운 만족감 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사랑이라고 약간 착각하기도 해요. 네.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동정심은 어쨌든 상대가 좀 다른 사람이 힘든 면에서 기인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안해지면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네. 저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네. 배려하는 것이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인정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베푸는 거. 이걸 선생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MMPI라는 거를 이제 사전에 좀 했는데요. 선생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선생님이 좀 더 우위에 서기를 좀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상대가 내가 시혜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선생님을 좀 통제하거나 간섭한다고 느껴질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했어요. 아니 확실히 제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이 이제 올바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도 그것을 좀 반발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가출을 했고 이제 그런 게 바른 말씀인데도. 그때는 바른 말 뭐 흐린 말을 안 따지죠. 그런 이제 그런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족과 쭉 지내온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뭔가 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편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늘 충돌을 많이 했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을 잘 안 듣는 항상 이유가 많고 좀 재발아진 녀석이다. 그래서 혼 많이 났어요. 네. 네. 아니 아까 가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집을 그러면 이렇게 떠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네. 서울로 오고 싶었죠. 그런데 서울 안 보내줘. 서울은 외마다. 그래서 그때 가출해서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이제 부모님과 계속 떨어져서 한 거예요. 어릴 때 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넉넉하셨어요? 아니. 지금의 형편은? 네. 그때는 특히 저희 집안이 어려울 때예요. 네.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네. 이장을 오래 하셨어. 네. 동네 이장. 동네 이장을 오래 하셔갖고 빚을 많이 줘요. 빚을 많이 줘요. 왜요? 이장을 하면 마을에 그 비용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무슨 뭐 적십자예비다, 크리스마스 실대금이다, 수제의원금이다. 그 면에다 갖다 납부를 해야 돼. 시골 사람들한테 걷어서. 네. 근데 시골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를 왜 사는 건지를 몰라. 네. 적십자예비라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다 대납을 해야 돼요. 어머. 어머님이 뭐 이제 막걸리 장사도 하시고 네. 시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 이제 뭐 있으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화합이.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고.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하여간 학업을 이어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시골에 우리 집에 이제 거기서 내가 나올 때 그 주인이 먼저 주인이 쓰던 물건이 몇 개 있다. 요거라도 몇 개 갖고 나가달라. 그래서 그 물건을 몇 개 갖고 이제 나왔어요. 책상, 의자 뭐 이런. 나중에 내가 군대 가 있는데 절도죄로 어머. 먼저 집주인이
그 절도죄로 고발을 하겠다고 우리 시골집에 찾아와서 공갈을 해갖고 어머니한테 돈을 뜯어갔어.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사건이 많이 생겨. 늘 그거를 하나씩 이제 해결하면서 나오는 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세요. 그게 이제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기 많이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빚도 지고 어머니는 또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고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모든 게. 이게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에게 자식들 입장에서 1년 365, 24시간 내내 부모와 다정하게 지낼 수는 없지만 이게 가끔 머릿속에 몇 가지 기억들, 와 그때 되게 좋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가 와서 비를 뚫딱 맞고 가려고 했는데 저기서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있을 때 막 이때 이런 느낌, 그 일상의 뜨거운 감정이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서는 그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신지.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지요. 근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계속 그 곡식이나 뭐 음식이나 이걸 계속 날라다 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휴지가 귀하니까 신문지라도 오려서 그걸 싸다가 휴지를 써라. 그렇게 그냥 모든 걸 어머니가 이구지구 다 날랐어요. 왜냐면 장사는 장사대로 하시면서 네.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그냥 자식이 우리가 이제 3남2녀예요. 근데 그중 아이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낳을 때 거꾸로 낳았어. 역산. 거꾸로 나가지고 어머니 속을 엄청 세게 했어요. 잘못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산모가 돌아가시죠. 나하고 같이 그냥 같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살았어요. 낳을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를 각별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야단칠 때는 매를 더 맞았어요. 어느 놈의 새끼 아주 그냥 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이놈 새끼. 그게 지금은 더 혼을 내주신 것도 그게 감사한 걸. 너무 그리우시군요, 어머니가. 그래서 좀 우리 엄영수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영수 선생님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마음속에서 아주 이렇게 뜨겁게 와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느꼈던 것들의 중요한 기억들이 굉장히 선생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거, 뭐 정말 너무 어려울 때 정말 신문지라도 오려서 종이로 쓰라고 보내주셨던 거, 또 가장 자식이 힘들 때 어머님이 여러 가지의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으로 그게 기억에 남아있고 뜨겁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굉장히 불쌍하고 동정심이 확 생기면 이 감정은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큰 감정인 거죠. 그리고 이성과의 결혼 이런 데 있어서도 그런 면이 좀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고 잘못될 때마다 가장 미안한 게 이제 왜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 강인한 어머니가 난 100세 이상 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도움을 안 주고 그래도 버티는 그런 강인성 뭐 이런 것 부지런함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흔들려 갖고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막 재혼했다, 파혼했다, 막 이런 걸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아드님이 또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쇼크를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특히 그 어머님이
그렇지.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님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지금 그러시네요. 네.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항상 그걸 들어줘 갖고 말썽이 난다.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이제 넘었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선생님이 그러한 어떤 대인배 같고 또 사람의 어떤 어려운 점에 안쓰러워하는 그런 면은 너무 좋지만 그때 일한 거는 받으셔야죠. 네, 그래서 거절 솔루션. 네, 왜냐하면 이거 탈출하셔야 돼요. 제가 네. 봤을 진짜 꼭 때는요. 좀 이거는 네. 예. 일단 선생님은 첫 번째 문자로 거절하시는 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요. 선생님 또 불쌍한 마음이 생겨 동정심이 생겨요. 우리 선생님은 동정심이 딱 생기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언제나 네 문자로 보내는 걸로 거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동거래는 이제 아내분과 그렇죠. 상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탁이 들어오면 꼭 내가 우리 아내하고는 이런 거 의논해 이렇게 해서 아내분하고 의논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댕겨요. 네. 네. 강의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누가 뭘 부탁해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창갑 앞에 그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마지막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요렇게 이제 협회 회장직을 요렇게 이양할 수 있는 후배님 이렇게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저기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죠.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이제 다시 그 나머지는 후배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저도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면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정영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라고. 네. 우리 선배님, 진짜 코미디언이십니다. 예. 네,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주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 이 세 번째 결혼에 성공한 오늘의 고객님들이십니다. 34년 만에 맞이한 신혼생활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고객님들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일부부 남편 나은일입니다. 네. 아내 유혜영입니다.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드림시티 리조트 입찰 전쟁에 뛰어들 일만 남았네. 속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배당금을 나눠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저도 방송 보면서 두 분이서 다시 사랑의 꽃을 이렇게 피우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두 분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오 박사님 만나뵌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TV를 항상 많이 뵀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분 같아요. 네. 그냥.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고 네. 결혼이나 육아나 인생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그 두 분께서 세 번째 결혼이 작년에 예.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봤죠. 멋지다. 좀 봤어요. 네. 어머. 와. 한 명의 주인공 우리 신부 유혜영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드레스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러니까요. 어머나. 서약서 만일은 유행을 평생 행복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유혜영은 나은이를 평생 행복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앞으로의 소중한 시간들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남은 일생을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그동안 엄마가 외로웠던 시간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사랑해주고 아껴줘. 사랑해, 아빠. 2022년 6월 2일 엄마 아빠의 은혼식을 축하합니다. 유일 커플의 유일한 딸 나이지. 그럼 뭐죠? 눈물 날 것 같아. 고객님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기서 물어보니까 드레스를 한번 입고 싶다. 그때는 저런 웨딩을 못 입고 한복으로 된 결혼 웨딩복을 입었었어요. 첫 번째 결혼식 때요? 네. 드레스 두 번째는 난 그냥 넘어갔고요. 지금은 은혼식 겸 다시 하는 결혼식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두 근데 저 번째는- 드레스 입어서 좋았어요. 무주구천동 스키장에서 뭘 했다는 거야? 뭘 했다는 거야? 좀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잘하셔야 될 건데. 두 번째는 조촐하게. 스키장에서 그 말씀으로만. 치기로 하고 이제 스키장에 놀러 간 거지. 네. 드레스는 이세 번째. 네, 처음 이번에 입으신 거군요. 처음 입어본 거예요. 너무 하얀 웨딩 드레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세 번째 그 결혼 따님께서 주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 이러시니까 절대 이렇게 다시 합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굳히고 있었는데 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가 봐.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가족 회복이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딸이 그때 아빠가 없다는 게 굉장히 미안했고 그걸 아쉬웠거든. 채워주고 싶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딸하고 둘이 있을 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허전함, 그 자리가 굉장히 꽤 크더라고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 자리는 늘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어릴 때 생각, 아빠에 대한 그 그럼요. 부모는 필요성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네. 그걸로 끝날 거잖아요. 다시 안 만나면. 가슴 아픈 상처로 그냥 남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다시 가능성도 있고 또 보니까 편안한 게 있어요. 일일이 굳이 내가 무슨 다른 설명 없이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다시 재결합하는데 그런 문제 생각들이 저를 이제 결심을 하게 했어요. 네. 지금 어떻게 그럼 두 분이 지내시는 거예요? 아직은 같이 못 살아요. 지금 그 공간이
세 사람이 같이 살기에는 좀 부족해서 저기 좀 주말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자고 이제 일요일 날 같이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두 분?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떻게 하면은 두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아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뭘 해줄까 직접 해줘. 먹고 싶은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옛날엔 몰랐어요. 내가 그런 걸 할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 그게 벌써 1년 돼가지. 눈을 이렇게 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으신 두 분께서 저희 금쪽 상담소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찾아주셨을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저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으로 조심조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워낙에 그 잘못을 많이 한 부분이 많아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함께라기보다는 혼자가 더 편하겠다, 좋겠다 싶어서 옛날에 헤어졌던 거고 같이 하면서 불편한 점이 좀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아요. 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만 7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나 없는 동안에 많이 변해 있더라고. 둘만의 공간에서 나름대로 규칙이 잡혀지더라고. 내가 합리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더라고.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주 별거 아닌 씻는 것부터 속옷, 양말, 옷, 뭐 모든 거를 제가 다 사서 해줘야 되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양말을 벌써 발가락을 벌써 탁 던지고 뭘 한 번 한다 그러면 온갖 난장판이 되고. 옛날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저는 거의 얘기 안 하고 혼자 생각하고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제 마음이나 상태나 어떤지를 아마 많이 몰랐을 거예요. 네. 영상을 딱 보니까 아이씨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활을 이걸 다시 합치려고 그러니까 저랑 엄마도 그렇게 못 살거든요. 부모님도 이 자식을 이제는 케어 못해서 너 따로 나가 살아. 너랑 못 살아 그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지금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나 혼자와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엄청 차이죠. 이해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거슬리고 또 못마땅하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서로 노력해서.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사전에 결혼 만족도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네. 아니, 저는 우리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많은 고객님들을 모셨잖아요. 그렇지. 결과가 가장 최악. 아, 그래? 네네네. 결혼 만족도가 14가지 지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14가지 항목 모두에서 다 갈등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향, 취향마저 완전 정반대시더라고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부 참 드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경제 갈등과 정서 소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먼저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요. 경제 문제예요. 네.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제 개념은요. 잘 안 바뀌어요. 좀 제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혼을 네.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점을 제가 알았거든요. 네.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써버리거나 그 뭐 식당에서도 밥을 먹어도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러. 계산하고. 네, 계산하고. 누구 거를 얻어먹는 거는 내 사전에 없다. 약간 그런 것도 있으세요? 굉장히 불편해요. 네. 정말 불편해. 그거. 나한테 없어도 뭐 대출을 받아서 누굴 빌려준다든가 어머. 그리고 사업에 꽂혔어요 그냥 말려도 멈추질 않아요.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뭐 회사도 차렸다가 고깃집도 했다가 웨딩샵도 했다가 또 영화사. 이 사람이 모르는 것도 사실 많아요. 또 사실 많아요. 많은데. 아이고 아이고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아는데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새로운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서 귀가 솔깃해지시는 거죠? 솔깃해지는 거야. 이건 세상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게 꼭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돈 주는데 이제 5분도 안 걸려요. 첫 번째 저기 영화부터 제작을 했어요. 영화 제작. 유현목 감독님 학교 다닐 때 영화 공부를 유 감독님 그걸 보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저분하고 저분 더들기 전에 한번 좋은 작품을 한번 남겨보고 싶다. 그게 어떻게 또 제작으로 연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광주 사태 이야기인데 유 감독님이 욕심이 나는지 캐스팅을 안성희 씨, 뭐 한석규, 강서구 씨, 대한민국 스타들은 다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주로 이제 제작비가 그 당시에 이제 7억에서 9억이면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7억이 들어갔어요. 어머나. 거의 한 3배. 3배, 4배. 4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3일 상영했나?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마이너스지 전뭐 이론도 못 찾고 상만 많이 받았어요. 흥행을 해야지. 명예전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 의심을 안 하니까 같이 할 때는 숨길 것도 없어서 인감도장을 자기 사무실 책상에 놓고 다닐 정도로 인감증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또 당하고.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작은 일은 없는데요? 연결이 되는 연결이. 연결. 그걸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네. 거절을 못 했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같고 그 당시에는.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못 갖다 줬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해요?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아니어도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너무 많고. 네. 그럼 선생님 그때 그러면 생활비 충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빚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다 해결했어요. 생활비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네. 네. 계속 이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네네. 해보니까 야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네. 어? 그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찾아오는 게 허세. 네. 허세.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거느리는 거 좋아하고.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래. 네. 이렇게 뭐 있을 네. 때면 허세를 많이 오랫동안 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참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아니 근데 너무 정확한 표현을 좀 하셨어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이 있으신 것 같냐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나 사장님 아니면 이거 못해. 나 사장님이 해야지 이걸 누가 해. 나 사장님이 하면 이건 대박 성공이야. 그러면 그래? 내가 해야지. 아니 이렇게 그거를 돼요. 네. 뭐 이건주도 알면서도 네. 한일이 형. 아니 형이 이번에 영화사 대한민국 영화계 한 줄 쭉 구셔야 돼. 나 사장님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형이 쭉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과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도모해서 이제 사업이 꾸려져요. 근데 가다가 보면 이거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못 해낸다는 거는 자존심에 허락 안 해. 그다음에 내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같이 도모한 형님 아니면 못해요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의리를 못 지키는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허세와 의리.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딱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나 자신을, 선생님 자신을 잘 못 챙기고 못 돌보는 거죠. 네.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이 지적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키자. 내 분야가 아닌 걸 신경을 안 쓰고 네. 이러면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경제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들이면 탔으면 되잖아요.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가장으로서 이제 얼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건사하고 가정을 지키느냐. 이제 그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네.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또 생활과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갈등이 되고 이걸로 인해도 좀 파탄이 나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셨네요. 그리고 부부 만족도 검사에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갈등. 두 번째는 정서 소통. 네. 정서 소통에 있어서 두 분이 갈등이 꽤 현저하게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정서 소통이라는 거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 마음속에 있는 깊숙이 있는 이야기들, 그게 다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부부간의 정서 소통이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그런 거 좀 잘 되셨나? 잘 안 됐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점점 이제 우울해지고 다 귀찮고 집에서 여느 그 주부들처럼 뭐 반찬 뭐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먹을까 뭘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내 감정 때문에 이제 나가서 술을 마셔요. 그걸로 해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가정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서로 막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고 소통이 안 되고 잘 맞춰지고 다정해질 수가 없는 관계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사업 뭐 밖에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네. 두 분 집에서 만나시면 뭐 하셨어요? 들어오면은 보통 소파에 누워서 자요. 잠이 많아요. 속이 피곤하잖아. 새벽부터 얼마나 피곤해 새벽에 아침에 그렇지요. 3시반에 이 집에서 나가면은 이제 보통 조찬을 3개 정도 했단 말이야. 조찬을 3개 정도 했단 말이야.
모임을 조찬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조찬.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거기 가서는 저 스프만 먹고 네. 그리고 다음 장소 가가지고서 샐러드나 좀 먹고 네. 이거 하고 또 다음 장소 메인 런ਚ. 그게 이제 한 8시 반이면 끝나요. 아침 조찬이. 우와. 자,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뭐 아침 회의. 미팅, 오전 미팅 쭉 네네. 하고 그러고 사무실 갔다가 이제 뭐 직원들하고 우르르 데리고 밥 먹고 점심 드시러 또 가셔야 뭐 그리고 이제 되고. 저녁 때는 이제 이것도 안 마시는데 네. 그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요. 아 오히려 날 고객님은 안 드시고 어머 대반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길 모든 술자리를 다 가는 거예요. 안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의리죠. 형님이 오셔야지 그러면 또 또 저기 거기 그러니까 가야지 또 의리. 뒤처리들 해줘야 되고 아, 또 뭐 그 돈도 해야 내주시고요.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한계가 있지. 제가 생각하는 그 남자의 어떤 느낌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좀 이 사람이 술이라도 마시면 같이 술 마시면서 속에 있는 얘기라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술을 왜 마셔니까. 진짜 두수불사 같은데. 네네. 눈에 네. 뵙기에는 굉장히 네, 아, 술. 그때 술까지 마셨으면은 네. 지금 세 번째 진짜 이렇게 합치지 뭐. 아니야, 더 좋았을 수도 있어. 벌써 몇 달 살고 쫓겨났겠지 내 성격에. 그러니까 속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왜 술을 마시는지 그냥 술이 좋은가 보다.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우울이 뭔가 그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봤자 안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대화를 포기해 버렸고 그래서 단절이 된 거예요. 네. 대화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때는 거의 말도 하기 싫고 솔직히 꼴도 보기 싫고 막 그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꼭 챙기고 싶은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또 부인으로서 뭐 생일이라든지 선생님. 뭐 입학식이라든지. 그거. 네. 맞아. 졸업식. 졸업식. 결혼기념일. 그런 날들이 하지도 않아요. 다? 저 애기 별로 생일. 뭐 생일 때 그냥 밥 정도 미역국 뭐 밥 정도 먹고 또 그리고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외국에를 많이 나가서 뭐 잘 없으니까 애 생일은 어쩌다가 같이 시간이 맞으면 같이 저녁 먹고 하는 정도? 어쩌다가 맞으면.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도 그 이상하다고 꼭 그런 날이면 그 일이 생겨. 근데 그날 안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무조건 그냥 생겨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날이야. 왜 하필 그랬을까? 그래서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이란 스탄데. 스탄가는 다 돌아다니. 스탄이란 스탄데. 스탄가는 다 돌아다니. 지금 저기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 네. 그래, 거기 저기 차 트렁크에 항상 떠날 준비가. 죄송해요. 여권이 해동범들 때문에. 차에 있는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상의를 안 하고 그냥 나 지금 미국 가 그러면은 사실 일방적인 통보잖아요. 그게 상의가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네. 아니 두 분이 같이 시간을 보낼 그런 기회가 그렇죠. 없었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우리 나한일 선생님은요. 약간 대책 없이 너무 해맑아. 지금도 표정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약간 표정이 좋으셔. 너무 해맑아. 해맑은 거랑 긍정적인 거는 좋은 건데 약간 대책 없이 너무 해맑고 지나치게 긍정적이세요. 네.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혜원 선생님이 나 좀 우울해. 그러면
그래 어디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무 긍정적이니까 에이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한번 한번 이러니까 정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정서가 나 우울해 그러면 우울해? 톤이 안 왜 맞아. 우울해? 어머 어떻게 많이 힘들어? 이렇게 가야지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게 지나치게 긍정적이야. 그래서 왜 우울해?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맞아. 인생이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많이 딱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 사람이 전혀 왜 아닌데. 우울하지?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이러면 이제 이 정서를 감정을 마음을 나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 사실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뭐 갈등하고 막 그게 이상한 거야. 왜 불안해? 안 불안하세요? 뭐가 왜 불안하냐? 아니 뭐 도대체.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 그것도 걱정해서 해결이 되면 걱정하는데 걱정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 걱정해서 사모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거. 어? 아니야, 그것도 걱정하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처음부터 느꼈던 게 아직 처리 안 된 아이. 네. 그런 걸로 생각으로 바라봤어요. 네. 결혼 만족도 검사 중에 이제 우리 유혜원 선생님의 일부인데요. 아내는 남편이 좋은 동반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시고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불만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느껴왔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배우자, 남편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여전히 좀 없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거는 7년 전 얘기고 네네. 7년 동안 혼자서 이제 지난 일을 발판으로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다 짚어봤어요. 왜 우리가 이 두 번이나 이혼하게 됐냐? 첫 번째 신뢰가 깨졌구나. 첫 번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그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네. 이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딸내미가 뭘 해야 좋아하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족하고 오랜 시간을 소통하고 같이 있고 가족이 같이 뭔가를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든 그동안의 그 생활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였어요. 그걸 이제 느끼게 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한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네. 뭐 딸내미 보려면 더 부끄럽고, 땀이 나고. 저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사람이 어떻게 참았을까? 그러니까요. 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말 네. 다 정말 그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속이 아주 문드러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지 않았고 원래 사람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이제 진단해 보니까 나는 정신병자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정신병자야. 근데 약간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나한일 선생님은요. 정신병은 아니고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이 ADHD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막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못 있고 의자에 앉아있어도 계속 꿈틀거리고 요게 어른이 되면요. 공사다망하게 어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다녀요. 스탄 같은 데도 좀 다니고. 아니 그냥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를 빡빡하게 잡는 거죠. 타이트하게. 회의도 오래 못해요. 조금 하다가 또 요 회의로 옮겨가고 또 요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나은일 선생님은요. 산만 하세요. 산만 하세요. 오랜만에 만난 분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래서 좀 아직은 더 아니 정말 저도 방송 보면서 두 분 이야기 나올 때 살짝만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더? 그냥 보통 용어로는 산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의력 저하. 정서불안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산만한 분들은요. 물건도 늘 두던 자리에 두면 잘 찾잖아요. 그럼요. 근데 맨날 뭐 자동차에 있는 저기 있고 맨날 찾아요. 너무 맞아. 너무 맞아. 또 특징이 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어쩌다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회의 같은 걸 하면 너무 공감을 하시니까. 너무 그 공감. 너무 네, 쪽집게서. 어떨 때는 뇌가 각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멍 때리다가 잘 졸아요. 관심 없는 걸 자꾸 얘기하면 졸아요. 네, 네, 관심 없는 거 하면 졸고 또 특징이 충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폭하다는 게 아니고요. 반응의 속도가 빨라요. 반응의 속도가 빠르니까 차근차근은 순차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게 꽂혀요. 그게 딱 꽂히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차요. 기여해야만 해요, 그 일은. 꽂혀 있어요. 그 꽂힌 게 나은일 선생님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인 ADHD가요.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금전 관리가 잘 안 돼요.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느껴요. 네, 딱. 네. 네. 그렇게 바빠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그 성실하고 부실하는 걸로 알았어요. 어쩌다가 일찍 끝나면은 허전해. 가정이 있으니까 대구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전화가 오지 어디선가 또. 그렇지. 내가 하지. 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찍었어? 오늘 나도 이거 카푸치노 마실 걸 그랬다. 이거 좀 마실래? 좀 마실. 그러면 하나 더 가져오라고 지금 그랬어. 아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그 자리로 마셨는데? 아니야, 내가 다른 데. 아니야, 내가 이 자리로 마셨어. 꼭 떨어지시네. 아니, 나는 일부러 내가 마신 대로 마신 줄 알았지. 아 몰라. 넘어가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난 정말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당신도 한번 가보면은 오케이 할 거야 아마. 근데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요즘은 헬기도 있어. 아주 큰. 그만 그 얘기가 아닌데. 배 말고 강화도. 가까운 데로. 그럼 성 기분이 안 나잖아. 아하. 나 배 타기가 아니, 싫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한테 자연이 주는 것이 얼마나 힐링이 되고 이런 거를 잘 나는 느껴볼 수 있어. 자연 하면은 산이 좋아. 나무 있는 데가 좋아. 그래?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아니 몰라. 너무 멀어. 안 가봤지? 한라산도 안 가봤지? 안 가봤지. 한라산 가자. 가까운데 가자니 더 멀리 가셨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아니 잠깐만. 이게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이 뇌를 운동장 공간이라고 본다면요. 그 꽂힌 생각으로 운동장이 다 뒤덮여요. 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헬기도 있어. 지리산.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어떤 사람은 특히 애들 중에 먹을 거야. 떡꼬치 물건이 보여. 그러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꼬치가 먹고 싶어. 그때부터 떡꼬치를 입에 물 때까지 떡꼬치 얘기를 하는 거야. 떡꼬치.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떡꼬치. 나 떡꼬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 떡꼬치 사줘 이러는 거야. 그럼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 이거 끝나고 뭐 이제 일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와서 사줄게. 나왔는데 떡꼬치 집에 문을 닫았어. 엄마 때문에 내가 떡꼬치를 못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요. 보자마자 떡꼬치. 어휴. 이게 이런 게 충동성에 들어가거든요. 꽂히는 거.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아니 꼭 어딜 가야 돼? 나는 안 가는 게 더 편한데. 한 번씩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거야. 생각해볼게. 약속. 아 약속은 안 해. 생각해본다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고칠 게 많잖아. 이것저것. 뭐를 잘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사람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얘기할 때 자잖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까? 그건 무조건 고칠게. 그거 뭐 어렵지 않아. 나한테 아주 쉬운 숙제야. 전혀 눈빛이 전혀. 안 쉬워. 이 많은 걸 담고 있으신데. 나한일 선생님은요. 뭡니까? 해맑고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게 지나쳐서 약간 어떤 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팽창되어 있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이제 현실을 땅이라고 보면 약간 폴짝 뛰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무조건 고칠게. 나한테 아주 쉬운 숙제야. 이렇게 매번 대화를 하면 좀 서로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은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아니 현실 가능한 얘기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가까운 걸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너무 멀리 있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들. 네네. 그렇죠. 그 지리산 멀지 않아. 아유, 그러니까 산에 대한 그 경험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아니 근데 내가 바로 간다고 그러면 가르쳐 주지. 준비하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어. 멀리. 그래서 사실은 이 ADHD는 아이나 어른이나 조절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1부터 100까지 다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고 동기가 있는 건 좀 낫거든요. 그리고 지루한 걸 진짜 못 견뎌요. 늘 일상 반복되는 삶은 지루해. 또 지루하면 또 졸려. 그리고 재미가 없어. 안 하고 싶어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는 이제 그럼 궁금한 게 네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첫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이 성인 ADHD를 알고 나서 좀 치료를 받았다면 결과가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네. 진짜? 왜냐하면 제가 ADHD를 왜 강조했냐면요. 이게 배우자가 성인 ADHD일 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데를 쳐다보면 나를 무시해? 또 아까 한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 말을 경청하지 않나? 그리고 얘기할 때 자잖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까? 그리고 이제 ADHD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거는 주제가 금방 다른 데로 튀거든요. 또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서로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고 방향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이게 주의력의 문제라는 걸 좀 알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셨더라면 한결 좀 또 소통도 좀 더 원활하고 사업도 조금 사업도 조금 접을 수 더 있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요. 생각도 못했어요. 네네. 진짜. 꼭 육신적으로 아파가지고서 이게 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이죠. 네, 사실 이런 병들이거든.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는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네네. 거기다가 약간 우리 유영 선생님이 얘기 불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얘기 불안? 네네. 얘기 불안이 정확하게. 얘기 불안이 뭐냐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불편해도 마지막은 지나치게 과도한 긍정으로 가시니까. 근데 유영 선생님은 얘기 불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얘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뭐 우리가 어디를 이제 멀리 가요. 그러면 약간 가는 길이 난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좀 조심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약간 길도 얼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야 되긴 가야 돼. 그럴 때는 안전벨트를 분명하게 하고 타이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눈이 올 걸 대비해서 뭐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조심해서 출발하면 되는데 얘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차 전복됐어요. 차 전복됐어. 차 전복됐어. 차 미끄러졌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냥 안 가. 그러니까 그러면 섬 얘기가 그렇게 난 정말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근데 섬은 배 타야 되잖아. 헬기도 있어. 아니 꼭 어딜 가야 돼? 나는 안 가는 게 더 편한데. 만약에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면 따라올 거야? 어디 새로운 장소 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죠. 익숙한 데가 좋아. 네, 다 파악이 이제 이미 되신데 그런 데 가는 게 편안하시죠? 네. 안전한가. 네. 그러니까 벌써 섬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엄청난 많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다양한 계획과 이게 벌써 머리에 쫙
생기면서 거기서 얘기 불안이 생기는 거죠. 네. 제이서 저 미국에 이제 그 언니가 살아요. 네. 그래서 언니네 이제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표를 따로따로 끊으라는 거예요. 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랬더니 if 만약에 네. 네. 둘 중에 한 비행기가 잘못되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애를 케어해야 될 거 아니냐. 비행기가 추락하면 네. 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저 이미 일어났어 일이. 네네. 아니, 그러니까 신중함을 넘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기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유혜영 선생님은 소소한 걱정도 많으시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거에 다 에너지를 뺏겨. 이것도 걱정하랴, 이것도 소소하게 염려하랴. 그러고 나면 지쳐 막. 하루가 막. 나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지쳐. 이렇게 되니까 네, 굉장히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없어 보이세요. 보통 그런 분들이 진짜 그 뭐 가스불 집에서 외출한 거 어우, 불안하죠. 다시 돌아오는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역시 창문 다시 확인하시고. 제일 많이 불안이 유발되는 게 어떤 부분이세요? 그 문을 현관문 같은 거를 딱 닫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소리를 못 듣고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다시 가봐야 돼요. 그럼 문 진짜 안 닫혀 있어요? 아니요, 닫혀 있죠. 자동인데 네네. 내 생각에 불안한 거. 멀리까지 갔다가도 다시 오신 적 있으세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못 갈 때는. 아니 근데 우리 유혜영 선생님은 감정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으세요. MMPI라는 걸 한 걸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좀 감각적으로 좀 아주 센시티브한 민감한 분이시더라고요. 베이직 이모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감정을 일단 5가지로 보거든요. 행복, 그러니까 happiness, 슬프다, sadness, 불안하다, anxiety, 화난다, angry, anger, 혐오감을 느낀다, disgust. 이 5가지가 기본 감정이고요. 여기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80개, 90개 감정들을 표현하거든요. 이제 우리 유혜영 선생님은 이 5가지 베이직 이모션에서 파생된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다루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감정의 양이. 그리고 굉장히 세세하고 또 나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니 선생님의 감정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꽤 잘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나니 선생님은 이 되게 5가지의 베이직 이모션과 약간의 파생된 걸로 대체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종류가 많지 않고 약간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을 세세히 느끼지 않고 좀 반응이 빠르고 그래서 충분히 느껴보고 그때 내가 느꼈을 감정을 쫙 따라 들어가 보고 그렇게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급하고 네 반응이 빠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감정이 풍부하시고 감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정서 소통이 안 될 때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좀 더 괴로워요. 유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이건 그냥 조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혜영 선생님은 불편한 감정이나 네거티브한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착점은 슬픈 것 같아요. 슬프신 것 같아요. 슬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불안해도 나중에 슬프고 걱정이 많이 돼도 슬프고 심지어는 몸이 피곤해도 슬프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슬플 때 이 슬픈 감정에 대해서 거꾸로 따라 들어가서 내가 슬프다고 느끼게 되는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늘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은 어릴 때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 차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우울한 거고 좋아지려는 노력도 사실은 많이 안 한 것 같고 네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나은희 선생님한테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성인의 ADHD 특성이 있어서 충동성이 좀 높고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좀 관심이 없는 거에선 떨어지고 근데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섬세하고 다양한 유혜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해. 그러면 마지막에 종착점은 슬퍼. 이러니까 원래 가지고 계신 유혜원 선생님의 얘기 불안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화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저 늘 선생님께서 ADHD 말씀하실 때 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함께 하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나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연세를 고려해서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제가. 네,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셔서 쭉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이런 변화가 첫 번째 결혼해서 있으셨다면 두 분이 너무 행복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두 분 뵈니까 두 분의 세 번째 결혼 생활은 꽃길이 좀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그 가능성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두 분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측은지심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부부가 갖는 가장 깊은 사랑이 측은지심입니다. 네. 7년 만에 욕지도라는 데서 만나게 됐는데 뭘 쓰다가 털고 잠들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고 찍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에서 측은지심이 막 생기더라고. 내가 같이 살 때 속색이지 않고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저 사람이 지금 저 모습일까?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 사실은.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조금 저는 그런 좀 미워하고 힘들었지만 항상 그 측은지심이 있어요. 너무 안 됐고 가엾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늘. 언젠가 그대의 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갈 테야. 오늘 같은 밤이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겠죠. 이런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부부간의
정서소통이니까요. 근데 이걸 벌써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20년 전에 받았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 사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혼한 것이 자랑은 아닌데 많은 부부들한테 저렇게 소통이 안 되면 저럴 수도 있다. 좋은 메시지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신 말씀 딱 새겨 듣고 그렇게 앞으로 좀 실천해야겠구나. 물론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그럼 박사님, 네. 저희 상담소 네. 은영 매직 시간인데요. 네. 우리 두 고객님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은? 폭풍 끝. 이제는 무풍지대. 바람 잘 날아 오는 거죠. 정말 폭풍컷 이제는 정말 무풍지대. 무풍지대였어요. 어쨌든 결혼해서 성공을 하는 거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서로에게 딱 맞는 올바른 상대가 되어주는 것. 이게 어쩌면 결혼의 성공이 아닐까. 우와.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